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소식 알려드리겠는데 북한 관련한 소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지금 완전히 혁명 좀 일으켜달라라고 인민들을 펌프질하는 것인지, 특히 김정은이 얘 때문에 니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알려드리겠고, 그러면서 민중이 분노를 하려면은 성 이런 것들이죠. 그 성이 이제 여성들인데, 특히 그러면 젊은 여성이 피를 흘리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북한이 지금 그 젊은 여성을 건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이 북한 당국을 인민의 고혈을 빨아 불법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지도부만 호의호식하는 집단이라고 비난의 공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식량난 속 무기 개발에 분노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김씨 일가 공공의적 만들기에 나서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사일 한 발이면 쌀이 몇 가마냐 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일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찬양을 빙자한 공공의적 만들기에 나서 주민들의 공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2월 11일자 일면에 성스러운 혁명의 길 끝까지 이어가리라 라는 제하의 정론을 싣고,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 시절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을 개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면 사람들은 사생결단의 투쟁사를 생각하지만, 장군님께서는 고난과의 싸움만을 위해 강행군 하신 것은 아니었다. 장군님의 지도로 고난의 해들 중 하나였던 1998년 8월 조선은 위성 발사국이 되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국권을 강탈당한 망국의 해로부터 100년이 되던 2005년 조선은 자유의 핵보검을 억세게 틀어지었음을 세계에 선언했다 라며, 장군님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곧 여명이 밝아오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명이란 조선의 힘이 행성을 뒤흔든 주체 강국의 거대한 뇌성이고 장엄한 분출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며,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 시절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선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우리 대에 다 못 가면 다음 대, 그 다음 대를 이어서라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 주체혁명의 행군길이라면서 주체혁명의 위협과 그 빛나는 계승 완성이 김정은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고난의 행군 때 모든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돈으로 핵개발을 하고, 대를 이어 힘든 시기에 주민의 고혈을 빨아 미사일을 쏘아대는 김정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쏟아지는 이런 기사와 교육 자료들, 아무래도 북한 내부 누군가가 김씨 일가 이 백두혈통 공공의적 만들기에 아주 열심인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일이 이제 올 2월 16일이 김정일 태어난 지 80번째, 참 일찍도 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권력을 다 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방탕하게 놀았으면 이렇게 일찍 갔겠습니까? 자,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 1994년부터 시작된 그 시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바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유일 권력이 됐던 스타트해죠. 그러니까 김정일은 자신이 유일 권력이 되는 그 스타트부터 완전히 그냥 나라 말아먹고 시작한 겁니다. 왜냐? 핵 개발했으니까. 그래서 이 1970년대 후반 정도부터 권력을 가지기 시작해서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는 완전히 김일성과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었고, 90년대 초반부터는, 특히 92년은 완전히 김일성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시기가 이 북한의 권력 투쟁의 역사인데요. 부자간에도 권력을 못 나눈다고 하죠. 하여튼 그랬는데 94년도부터 김일성이 죽고 혼자서 이제 북한을 다스려 왔는데, 그때 고난의 행군, 즉 2000년까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인민들, 북한 인구가 2,500만. 그러면 300만 명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이제 이 정도도 안 되고 한 2,200만 그랬는데, 거의 8명에 1명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굶어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8명에 1명이면 내 식구 중에 1명, 또는 내 옆집에는 1명, 또는 나의 사촌 내에는 최소 서너 명이 죽었다. 굶어 죽었다. 이겁니다. 그 엄혹한 시기에 미사일을 쏘아댔다. 98년 8월에 위성 발사국이 되었다. 이 말이 뭐냐? 바로 대포동 미사일 쏜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식량 지원 100만 톤씩 해주고 하니까 살짝 다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리고는 98년도에 대포동 미사일 쏘고는 다시 제재 쳐맞고 또 힘든 시기를 가졌는데, 그거 바로 여러분들이 90년대 후반에 99년 2000년에 굶어 죽은 애들은 바로 98년도 미사일 쏜 그 덕분이야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인민들도 이제는 모르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있고, 비록 그 휴대폰이 외국과 인터넷 전 세계적인 이 정보와 연결되진 않지만 자기네들끼리는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도구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과거처럼 통제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만 명 굶어 죽은 거는 김정일 때문이야. 그리고 그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이를 저 나이도 어린 새파란 것을 최고 지도자 올리고 대를 이어 계속 만들어. 뭐를? 핵을. 그런데 핵 만들어서 여러분들 생활 나아진 게 뭐 있어? 자, 야, 우리가 핵 개발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하는 사람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무려 30년 동안 내 청춘 다 가고 나라 핵 개발하는데 내 청춘 다 바치고 나에게 남은 건 뭐냐? 굶어 죽은 주변인들밖에 없다.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가 갈리겠죠. 이 부자에게. 그런데 그렇게 지 아버지는 핵 개발 스타트 하느라고 고난의 행군 맞았는데 지 아들은 또 제2의 고난의 행군. 그렇게 하면서 인민들을 완전히 통제 굶어 죽이고 있다라는 게 다시 또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 전반에 걸친 중앙 통제 강화가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곳곳에서는 이미 공권력에 저항하는 주민들이 생기고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이 경제 전반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김병현 원장이 미국 조지 워싱턴대 주관 세미나에서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워싱턴 DC 현지 시각으로 2월 9일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초기 이른바 실용적 사회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펴었지만 2016년 이후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런 경제 정책이 큰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부터 경제 회복 욕구가 정권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실용적 사회주의에서 후퇴하는 중앙집권적 경제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주민들입니다. 북한에는 이른바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 자본가 계급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권력층과 주민들 사이에서 이권을 챙기며 북한의 경제 순환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이들과 시장이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당국의 중앙집권적인 경제정책이 먹혀들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문제 전문가인 메릴랜드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은 경제에 대한 탈중앙화를 두려워한다 라고 지적했는데요. 극심한 부패 상황에서 국가가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부패는 더 심각해질 것이며 그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주민들이 상당한 수준의 반발에 나설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민생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소수 자본가 계급이 민중의 절망을 분노로 바꾸어 왕가와 귀족을 무너뜨렸던 프랑스 혁명 직전의 상황과 유사한데요. 부디 북한의 실정이 계속되어 하루속히 내부에서 붕괴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김정은이 또 김정일 후반에 이제 저 외부 지원 들어오고 하면서 경제가 조금 돌아갔죠. 2000년대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퍼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장마당이 이런 식으로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마당 쪼아버렸죠. 쪼은 지 2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장마당의 엄청난 활성화로 인해서 북한에는 부르주아가 생긴 겁니다. 노동자 농민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부르주아가 탄생한 겁니다. 부르주아 바로 자본가들이죠. 그 자본가들이 이제는 북한의 연결고리는 뭐냐? 당과 인민이 아니라 자본가, 즉 부르주아죠. 돈주, 그리고 주민이 공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소수의 부패한 권력자들, 즉 이 사정기관 이런 자들이 기생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본가와 주민의 공생 그리고
또 이 권력자들의 기생, 이 구조를 자본가를 지금 억압하니까 지금 기생하는 이 기생충들이 빨아먹을 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빨아먹을 피가 없는데 피가 부족한데 피를 빨아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발이 나오죠.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 때다 이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누군가 불을 당기는 사람이 생기면 프랑스 혁명처럼 이제 뒤집어지는 것인데, 자, VOA, Voice of America가 어제자 그 기사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1월 달에 쏘았던 미사일 7번의 미사일 발사가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6,500만 달러다. 그래서 북한은 6,500만 달러를 허공에 날렸다. 이렇게 VOA가 보도를 했어요.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지 아버지는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와중에 핵 개발을 해서 굶어 죽였고 그 돈으로 지 아들은 올 1월에만 해도 7번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6,500만 달러를 날렸는데, 제가 그래서 그 6,500만 달러가 도대체 얼마냐? 국제 곡물 가격을 조사해 봤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오늘 현재 밀 1톤이 283달러예요. 그리고 옥수수 1톤이 253달러. 그러면 그 미사일 발사 7번으로 인해서 날렸던 그 돈 6,500만 달러를 국제 시장에서 곡물을 사온다면, 북한이 제재 받고 있어도 곡물 살 수 있어요. 사온다면 밀 23만 톤, 옥수수 25만 7천 톤을 살 수 있습니다. 거의 북한 인민들이 한 달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전체 인민이 한 달 정도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식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이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거기다가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돈을 하늘이 미사일 쏜다고 날려버렸습니다. 자,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어떻게 돌고 돌아서 북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무너뜨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이런 정보가 계속 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완전히 지금 뭔가 딱 모멘텀만 생기면 확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 모멘텀 중에 하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체제 전복과 관련된 사례 연구에서 폭력과 여성 관련 문제는 민심의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북한이 이걸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농촌과 탄광 근로자들과 짝지으려는 시도가 북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도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촌 등 험지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탄원, 즉 스스로 이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2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의 한 소식통은 지난 2월 5일 북한 당국이 진행한 농촌 혁명의 선구자가 되자 라는 제목의 강연의 내용을 소개하며 북한 당국이 청년, 특히 20대 여성들에게 낡은 인식을 버리고 농촌 등 오지로 가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성인이 되어 공민증을 받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크게 군인, 사무원, 노동자, 농장원 등 4대 사회성분 중 하나를 부여받는데요. 이른바 토대와 성분이 인생을 좌우하는 북한에서 농장원들은 주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성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2월 16일, 즉 광명성절 이후에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험지 탄원 청원서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은 결혼을 약속한 정혼자가 농촌에 배치되면 파혼이 당연시되는 마당에 죽으면 죽었지 농촌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라며 절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주민은 결국 돈 없고 힘없는 집 딸들이 농촌에 끌려가게 됐다 라는 절망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 아무래도 매일매일 주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하면 폭발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광주, 1980년 광주에서 또 그랬죠. 제가 직접 그 노래 가사를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여성들의 어떤 신체를 잘랐다. 이런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막 배우고 했었는데요. 그게 이 학생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이 당시 운동하는 이 운동권들의 어떤 수단이었죠. 왜? 그들은 아니까 여성 그리고 피 이게 가장 분노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 가사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어리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농촌으로 또는 이 산지로 일부러 강제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죽으면 죽었지 농촌에 못 간다 라는 문화가 지금 팽배하다는 거예요.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귀던 남성이, 결혼을 약속했던 남성이 혹시 농촌에 배치되면 파혼한다 이겁니다. 북한도 농촌 기피 현상이 상당히 심한데, 그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에 보내기 위해서 강제로 보냅니까? 아니죠. 귀농, 귀촌 하는 데 대한 정착 자금 지원하고, 이 귀농, 귀촌하면 이 토지 구입비 아주 그 장기 저리 융자해 주죠. 그리고 거기에 시설비,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짓겠다, 뭐 딸기 농사하면 딸기 뭐 시설하겠다, 그 시설비 아주 장기 저리로 또 융자하죠. 그리고 또 그 농촌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주택 구입비 뭐 이런 것들 또 아주 장기 저리, 이건 또 그냥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서 유도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너 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너 가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가게 되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그 분노가 어느 정도로 솟구치겠습니까? 그래서 뭐 농촌으로 가는 것이 분노를 한다라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너 강제로 가, 탄광에 가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북한 인민들이 분노하는 그런 굉장히 큰 단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노동신문에서 일면 전체, 사진도 없어요, 그냥 전체 통틀어서 오직 김정일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내용이 고난의 행군 그 엄혹한 시기에 장군님께서는 핵 개발을 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했다 라고 선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300만 명이 굶어 죽는데 그게 결국은 이놈들 때문이었구나 라고 이제 주민들이 알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또 이 자본주의, 돈주, 우리는 장마당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 장마당 때려잡고 하는 이런 상황, 결국 우리 굶어 죽어라. 그래서 이번에 미사일 쏜 것도 우리 전체 2,500만 인민이 보름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하늘로 날려버렸어. 1월달 딱 한 달 동안만. 기가 차는 놈들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내 딸을, 내 애인을, 내 약혼자, 정혼자를 강제로 저기 보냈어. 탄광에, 농촌에. 혁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뭐 선제 타격이고 다 떠나서 이거 그냥 딱 불 당겨주는 작업만 좀 하면 금세 내부 봉기를 통해서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만 탄생을 하고 미국하고 정말 마음만 맞추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정말 실행하는 직전에 탄핵 사태가 일어나 버렸다. 이거 정말 탄핵을 일으킨 그 장본인들이 모르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저 위쪽과 뭔가 관계가 없었을까요? 하는 생각에 의문이 듭니다. 만들어냅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